매년 10백만 명의 중국 대학 졸업생들이 졸업하며 그들은 세계 제2위 경제의 매우 경쟁적인 노동시장에 뛰어들게 됩니다. 996 문화로 인해 유명한데 이는 일주일에 6일 동안 매일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를 사고, 집을 사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등의 표준적인 목표를 이루려고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체제에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일어나서 일하고 집에 돌아가 저녁을 먹고 목욕을 하며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잠을 자는 것을 선택합니다. 주말에는 친구와 커피를 마시러 나가요. 삶이 똑같이 반복되어 지루해요. 일은 담당한 것을 완수하고 책임만 다하기 때문에 열정도 즐거움도 없어요. 야근도 하지 않고 휴일에도 추가로 일하지 않아요. 그 시간을 나 자신을 위한 휴식과 여행에 사용하려고요. 그들은 무엇이 중요한지 상관하지 않고 그냥 놔둔다는 움직임을 따르고 있어요. 중국의 게이머 커뮤니티에서 모든 것을 방관하다 라는 용어는 2022년 초에 처음 등장했지만 그 자체로는 다른 운동의 연장선으로 누울 것이라는 이름의 운동에서 기인했습니다. 2021년 4월 중순에는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한 사용자가 누울 것이 진리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이는 너무 많은 일을 하지 않고 마음으로 놓아두고 자신이 원하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어 소비주의에 대항하는 선언으로 자리 잡았으며 과도한 노동은 사회적 압력을 해소하는 해독제로 간주되었습니다. 그 소리는 너무 크게 울렸기 때문에 정부조차도 가만히 있지 않았으며 심지어 위챗에서 누울 것 키워드조차도 검열 대상이 되었습니다. 중국 학생, 대학생 및 지식인들의 5가지 운동을 기념하는 연설에서 중국 주석 시진핑은 중국의 희망은 청년에게 있습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젊은 세대가 위대한 이상을 향해 나아가고 개인의 목표와 국가 및 국민의 큰 그림을 조화롭게 결합하길 희망합니다. 선배들은 리더십의 이견에 동의하는 것 같아서 그들은 누울 것, 이념을 따르는 젊은이들을 비판하며 그들은 부유한 존재로 전락하며 게으르고 이기적이며 허기지 않으며 조상들이 힘들게 노력하고 땀 흘리며 만들어낸 성과를 대머리한 것만 먹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듣고야 해요. 젊은 세대들은 누울 것, 이념을 따르는 합당한 이유가 있으며 그들은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들을 듣기 전에 우리는 뒤로 돌아가서 두 번째 세계대전 후에 중국으로 돌아가 봅시다. 마오쩌둥의 지도하에 대간 물꼬를 일으킨 혼란의 시기, 문화대혁명은 중국의 경제를 깊은 구렁으로 내립니다. 1950년부터 1976년까지 GDP는 연평균 2% 이상 성장하지 않았으며 마오쩌둥이 사망한 후 당시영빈이 1978년에 연임하여 1년의 개혁을 내놓았습니다. 시장 경제 개방 정책 아래 수백만 중국인들이 노동력을 해방하고 근로에 헌신했으며 가난과 기아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978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 GDP는 연평균 9.5% 성장하여 파괴적인 전쟁 후 빈곤하고 후진한 나라에서 세계 2위 경제로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중국의 경제 성장 속도가 점차 둔화되었으며 2010년에는 10.6%에서 GDP 성장률이 2020년에는 2.3%로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입니다. 2021년에는 회복하여 8.1%로 증가하였지만 2022년에는 3%까지 떨어졌습니다. 대형 경제로 성장함에 따라 중국의 부자와 가난 사이의 격차도 커졌으며 중국의 소득 분배 불평등 지수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과 같은 선진 경제국보다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시장 경제 개혁 정책을 통해 이룩한 놀라운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가 경제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몇 년 동안 나타난 심각한 불만과 갈등이 생기고 있는데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오랜 기간 동안 사회의 깊숙한 곳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당초 당태평양의 말들은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창업의 잠재력을 촉진하기 위한 무수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는 매우 새롭고 경쟁 상대가 별로 없었던 분야였습니다. 요즘 중국의 젊은 세대는 모든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혐오로 가득 차 있으며 매년 약 1000만 명의 대학 졸업생을 수용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마치 고무 수영장에서 산소를 빼앗으려고 몰려드는 물고기 떼와 같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이 젊은이들은 학교 문을 나서면서 희망 가득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 세대처럼 힘들게 일하려는 마음가짐은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받는 보상은 이전 세대와는 다를 때가 많습니다. 중국의 젊은 세대는 교육, 의료, 그리고 주택이라는 세 개의 산을 직면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세 번째 산, 주택가격 상승 현상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부동산 시장은 계속해서 대웃고 있으며 전국 평균 주택가격은 1평방미터당 거의 10,000CNY에 달합니다. 특히 상해와 베이징 같은 대도시에서는 주택가격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도시 중 일부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시 중 하나로 꼽히며 공무원들에게는 주택 구입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여기에서 아파트 평방미터당 평균 가격은 2021년 말 기준으로 각각 66,801CNY와 71,209CNY로 나타납니다. 분명한 것은 거대한 부동산 거품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들 대부분은 이전 세대에서 번 돈으로 지속적으로 돈과 부동산에 투자하여 높은 수입을 창출하는 투자 수단으로 취급합니다. 한편으로 젊은이들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 꿈이 점점 더 멀어지고 집을 구매하려면 평생 동안 빚을 갚아야 한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근 등장한 용어 중 하나는 육지갑입니다. 이 용어는 젊은 부부가 자신의 2개 지갑과 양쪽 가족의 4개 지갑을 모두 동원하여 대도시에서 아파트를 구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젊은 세대는 한 자녀 정책 아래에서 자란 대규모 인구 집단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들은 사회적 기대와 부모 세대, 조상 세대에 비해 더 많은 노동을 하고 있으며 은퇴 대열에 합류하거나 이미 합류한 청년 대비 2배 이상입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현실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중국의 젊은 세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는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회사에 몸을 파는 대신 자신을 억압하는 번거로운 문화에 반발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회사에 몸을 파는 것은 왜? 당신이 없어도 회사는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떠난다면 당신의 부모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중국의 모든 젊은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열정적인 젊은이들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더 많은 시간을 일하느라 보내야 합니까? 근무 시간이 끝나면 일을 마치고 그 후에는 원하는 대로 식사하고 놀고 싶습니다. 왜 휴일에도 일해야 하죠? 그 시간에 친구나 가족을 만나 여행을 가는 게 더 나은 게 아닌가요? 돈을 계속 벌어야 하는 이유가 뭐죠? 만든 돈을 즐기는 시간이 없다면요. 아니면 내일 살지 못할지도 모르는데 왜 그러죠?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자신을 집중시키며 자신의 행복과 기쁨을 최우선으로 두기만 한다는 것뿐입니다. 그들에게는 게으름이나 부당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에 맞게 일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삶이 높아질수록 부자 되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 목표인가? 아니면 살기 위해 일하는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우리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내면에서 평화를 찾는 법을 배우지 않을까요? 이 젊은 세대에게는 누워서 살아가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강요할 수 없다는 시각입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젊은이들이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대신 나쁜 상황을 수용하는 경향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두 명이 포기하는 것은 괜찮지만 3분의 1 이상의 청년들이 포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